여러분, 혹시 코스닥 시장에서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0배 넘게 폭등한 종목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아무런 악재도 없었는데 며칠 새 90%가 넘게 폭락한 종목은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그런 극단의 스펙트럼 위에서 살아남은 한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이 종목, 이름만 들어도 눈에 불을 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2천억 원 남짓이었는데 어느 순간 2조 원을 돌파했다가 또 다시 바닥을 치는 모습, 마치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대한광통신, 이 종목은 도대체 어떤 회사이며 왜 이토록 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두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수혜주다. 광통신이 곧 미래의 혈관이다. 혹은 지난 호황 때처럼 단순한 테마주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진진합니다. 대한광통신은 단순히 광케이블 하나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실력은 주가가 폭등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냉각됐을 때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 회사의 탄생 비화부터 매출 구조,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기상천외한 주가 흐름까지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90년대 후반으로 말이죠. 대한광통신은 1999년에 설립됐습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네, 바로 그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닷컴 버블에 휩싸여 있던 광기의 시대였죠.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광케이블을 깔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광통신의 창업자들은 이 흐름을 정확히 간파했어요. 광통신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하지만 창업 초기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본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시장이었어요. 당시 글로벌 시장은 루슨트 테크놀로지라든가 노텔 네트워크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통신 장비 업체들이 이 회사들의 제품을 쓰고 있었죠. 갑자기 이름도 없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뛰어들어서 우리 제품 써주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벽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버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른바 아이언맨으로 불리는 한 인물 덕분입니다. 바로 창업주인 김영모 회장입니다. 김 회장은 원래 다른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창업의 길에 뛰어든 케이스인데요. 그는 한 가지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따라잡힌다. 하지만 신뢰와 품질은 절대 따라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제품을 팔기 위해 발품을 팔기보다는 제품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광통신은 국내 최초로 광커넥터용 페룰이라는 부품을 양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페룰이라는 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광섬 위의 끝부분을 정교하게 감싸주는 원통형 금속 부품입니다. 광통신에서 이 부품의 정밀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1미크론 차이로 데이터 전송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 수준이에요. 이걸 국산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방증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0년대 중반, 대한광통신은 슬슬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2009년이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금융위기 직후였죠. 많은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하고 투자를 줄일 때 대한광통신은 과감하게 연구개발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2010년대 초반 엄청난 성과로 돌아옵니다. 바로 리셉터클이라는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리셉터클은 광 케이블을 장비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소켓 같은 부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하면서 대한광통신의 제품이 그곳에 납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대한광통신이 대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대기업들은 보통 대량 생산, 대량 납품에 특화되어 있어요. 한 번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찍어내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용 부품들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주문 단위가 적습니다. 몇 천 개 많아야 몇만 개 수준인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라인을 돌리기도 애매한 물량이에요. 하지만 대한광통신 같은 중견 기업은 오히려 이런 틈새 시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대한광통신은
2010년대 내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매출액은 2천억 원을 넘나들었지만 시가총액은 고작 3천억 원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로 보면 1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다시 말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싼 전형적인 저평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2019년 말 전 세계 통신업계에 하나의 거대한 화두가 등장합니다. 바로 5세대 이동통신 5G였죠. 5G는 단순히 통신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주체가 사람에서 사물로 그리고 수많은 센서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광통신망의 고도화가 필수적이었고 관련 부품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먼저 탄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대한광통신이었어요. 주가가 2019년 초만 해도 4,000원대였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2만원 선을 넘나들었습니다. 무려 5배가 오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비대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데이터 센터 투자는 더더욱 가속화됐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실적도 그에 맞춰 치솟기 시작했어요. 2020년 매출액은 사상 최초로 3천억 원을 넘겼고 영업이익은 5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게 정점인 줄 알았는데 2021년에는 더 무서운 속도로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 4천억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 고지를 눈앞에 뒀습니다. 이쯤 되자 시장의 반응은 과열됐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대한광통신이 반도체 장비 업체로 변신 중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숨은 진주라는 식의 온갖 분석이 난무했습니다. 실제로 대한광통신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정밀 광부품도 개발하고 있었고 일부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불을 지핀 거예요. 반도체라는 단어만 들어도 펄쩍 뛰는 국내 증시의 특성상 대한광통신의 시가총액은 단숨에 1조 원을 넘어 2조 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주가로 환산하면 무려 5만 원을 넘나들었고 한때는 장중 8만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4,000원짜리 종목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20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이쯤 되면 모든 투자자들이 대한광통신은 이제 대장주다. 앞으로 10년은 더 오른다는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화에 계속.